때마침 오늘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하다면서 후계 문제는 오로지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 박태경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정남은 북한의 후계 구도에 대해 오직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만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버지 뒤를 계승하실 건가요? 그거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만 결정하실 겁니다. 김정남은 택시를 타고 베이징 시내 한 호텔로 향해 여장을 푼 뒤 또다시 기자들과 부닥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사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후계 문제에 대해 또다시 질문이 이어졌지만 자신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어떻게 관심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셋째 김정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며 함구로 일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태경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해고가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자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경기 군포에 있는 이 공장은 IMF 때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해고를 고려하는 상황. 그러나 이 공장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노사 합의로 3교대 근무를 4교대로 바꿔 일자리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 이듬해 매출이 20% 이상 늘었고 재해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해고만이 해법이 아니고 우리가 종업원을 믿고 종업원이 저희를 믿으면서 서로의 해법을 같이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최근 하이닉스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동부제철과 수출입은행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유지를 통해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숙련된 직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도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도 상황이 구조적인 어떤 이렇게 충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잡 쉐어링을 하는 것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한테도 결국은 이제 덕이 되는 거죠.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과 업무의 전환 배치,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임금 삭감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입장에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행은 직원 1,000명인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직접적으로 30여 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고를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 소득이 유지되어 가계의 부실을 막아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기업의 매출이 늘어 내수 급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실제 90년대 초반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은 정부의 지원 아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실시해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세제 혜택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불황으로 사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혼 상담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결혼 10년째인 김모 씨는 최근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해보겠다며 몰래 전세금 2억 원마저 빼 투자했다 날리자 작년 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8년 차인 이모 씨 역시 회사 대출금 7천만 원을 주식 투자로 날린 남편과 갈라서려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들처럼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폭락 장세 속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에 따른 손실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 문제로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 4, 4분기 석 달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 상담을 받은 여성 가운데 29%가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경제난을 이유로 상담한 비율 21%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실제 이혼까지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자녀 교육비도 그렇고 또 부부 사이에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많게 되는데 그 해결할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3, 4년 동안 이혼율이 늘어났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어서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다시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눈길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노인 대퇴골 골절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어서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재원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2주 전 오른쪽 대퇴골이 부러져 뼈에 철심을 박아놓는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3년 전에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부러진 겁니다. 수술 후 운동 부족으로 뼈가 계속 약해졌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운동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노인층 대퇴골 골절은 사망률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 한 병원에서 지난해 대퇴골 골절로 수술받은 환자 60여 명을 분석해보니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부러지거나 반대쪽 대퇴골이 부러지는 재골절 환자가 10%나 됐습니다. 재골절 환자의 대부분은 원래부터 있던 골다공증이 심해진 환자들입니다. 골다공증 악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대퇴골 골절은 주로 걷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데 한 번 골절을 경험한 환자들은 걷기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운동이 부족하셔서 집에서만 계시다가 방에서 화장실 이 정도의 움직임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퇴골 골절이 재발하게 되면 수술도 훨씬 어렵고 재활 치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골다공증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뉴스데스크는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해 살펴보는 연속기획 희망을 수출합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농지가 새롭게 태어나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